엄마 국어 10분 국어 20학년 수능 해설 강의입니다. 20학년 거에서 이제 오답률 제일 높았던 BIS 요 놈을 실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독해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한 번 읽었는데 다 이해되고 다 암기했어, 이러면 제일 좋은데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를 먹을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선지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지. 그랬을 때 내가 차분하게 어디를 어떻게 먹어야 100%, 왜냐면 수능에서 100%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럼 제일 좋지. 그런 사람들은 100점 맞는 거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엄마 국어까지 오게 된 걸 거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읽었는데 아유 모르겠네 포기? 그러면 굳이 유튜브로 이런 거 안 듣지. 자, 그래서 어렵 경제, 얘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삶아 먹을 건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할게. 경제가 22학년도 요 수능부터는 살짝 바뀌었지. 그전에는 기출 보면은 이제 경제 지문 첫 단락에서 뭐 예를 들어 채권이다. 그럼 채권은 어떤 거고, 그 다음 권리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급부를 줘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줬거든. 요즘은 물론 이제 얘는 20학년도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주는 편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능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얘가 중요하다. 그냥 기출을 통해서 그 독해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어느 정도 기출을 통해서 경제 뭐 개념어, 그다음 EBS도, 그러니까 21년까지는 EBS 독서를 너무 열심히 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됐다고. 왜냐하면은 그냥 EBS는 EBS일 뿐이고 수능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어차피 그래서 다 알려주니까. 이제 아니야. 안 알려줘. 그래서 요 지식들,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 그 다음에 뭐 경제, 법, 요 정도는 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읽으면서 알면 좋은데 잘 모르겠으면,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용어하고 막 그래프 이런 거 나오니까 정리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선생님이 여기 첫 단락은 사실 쉬워가지고 정리할 게 없고, 이 다음 단락부터 수식 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프나 수식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탐구 영역은 그 수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어디랑 연결되고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보기 문제에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파고들지 않아야 돼. 우린 그 이론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국어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산수가 나오면, 여기 BIS도 보면은 뭐 300억 원, 뭐 5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산수가 나오는데 산수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외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알려주는 데도 없고, 실제 그렇게 푸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떤 데 보면은 지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너 눈에 띄는 쉬운 내용들부터 먼저 풀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사설 문제나 기타 등등 잡것들에서 그렇게 꼼수가 통하는 거고, 수능은 장난치는 시험이 아니라고. 뭘, 어떤 내용을 주었으면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을 답에서 묻는 게 그게 수능이라고.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그럼 간단하게네, 독해하면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든가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면 그럼 문제가 풀리겠네. 이게 국어 영역이라고. 특히 어려운 글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특히 그 BIS 보기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한번 가볼게. 자, 첫 단락 별거 없어. 자, 국제법에서 조약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거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국제관습법은 그냥 보편적인 규범이다.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효력, 권고하는 거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바젤위원회, 그냥 여러 온 세상의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인, 이따가 스위스 내가 지도도 갖다 놨거든. 자, 스위스의 맨 북쪽에 있는 바젤, 아주 작은 뭐 도시인데 그 바젤에서 BIS라는 걸 정했어. 그리고 아까 법적 구속력 없다 그랬지. 그런데 마치 법인 것처럼 잘 지킨대. 그럼 도대체 규범적 성격이 왜 나타나지? 자, 이거는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ICBM 그 조약을 어겼다. 그러면 제재를 하지. 북한 수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은행 막아버리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아,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제재를 통한 구속력이 아니라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이게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다. BIS는 일종의 규범이 돼가지고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 있다. 첫 단락은 별 얘기 없고. 자, 둘째 단락. 여기서부터 우리 흔히 뇌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뇌에 지진이 났다. 뇌에 번개 맞았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읽으면서 이쯤 되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까먹게 되고 읽은 거 또 읽고 막 이러다가 망가진대. 별 얘기 없어. 국어 영역이야. 우린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BIS 비율은 건전성 유지하려고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거다. BIS가 8%다.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여. 근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위험분의 자기자본이다. 자, 여기 써놨는데 얘 매우 이따가 뒤에서 답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독서 지문에서 특히 장난질을 많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본, 위험 반복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유사 단어. 그러니까 그냥 위험, 그냥 자본 이게 아니라 앞 글자가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가지고 출제하겠다. 그래서 같은 반복된 유사 단어가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에서 답에서 묻는다. 신경 써서 읽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은 기본 보완 채무의 합이다. 아, 요 세 개를 합친 거라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위험 가중치라는 거는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국채는 빵, 회사채는 100. 거기에다가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졌는데 시장 위험은 신용 위험과 달리 은행이 선택했다.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써놨어? 이렇게 정리했다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8%를 넘으면 되는 거라고. 그치?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채무 밑에는 신용 위험 픽스된 신용 위험이 있었는데 은행이 초이스하는 시장 위험도 있더라. 요게 바젤 1번이더라. 자, 바젤 2번을 도입했대. 바젤 2번 봤더니 여기서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됐다.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은 표준이나 내부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해라. 자, 아까 뭐 했어? 시장만 초이스였는데 이제는 신용도 초이스가 되더라.
아하. 그리고 좀 이따가 계산법. 회사채가 100억인데 위험이 20%면은 회사채는 20억으로 계산한다. 뭐 계산 어렵지 않지. 이렇게 산수 문제를 출제할 때는 계산 간단한 숫자를 던져준다고. 자,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한 감독기관은 최저 비율이 초과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본을 살짝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사실 이번 기껏해야 달라진 게 요거였지. 그러니까 우리 국어 영역에서는 저 뒤에다 얘기할 건데 안 변하는 애들은 답에서 안 물어봐. 안 변하는 애들은 안 물어보고 변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우리 국어 영역의 핵심 포인트라고. 바젤 2번에서 아까와 달리 신용 위험이 초이스로 바뀌었다. 이게 둘째 들어가기 제일 중요한 내용. 자, 이제 바젤 3번까지 왔네. 바젤 3번 왔더니 이번에는 자기 자본에서 채무를 뺐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기본 비율이 6%가 된다. 오호. 요런 게 아까 장난치는 거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1번은 뭐였어? 1번은 자기 자본이었다고. 자, 그런데 3번은 뭐래? 자기 자본이 아니라 기본 자본. 요런 게 달라진 지점. 이게 그냥 바쁘게 게다가 또 어려운 글이니까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자본, 뭐 자본이 있었지. 이러고서 날아가는 문제라고. 아니고 특히 독서 읽을 때 유사한 개념어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집중 체크한다. 요거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읽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왜? 맨날 거기서 답을 내니까. 기출문제를 볼 때 그런 것들 신경 써서 보란 얘기야. 그냥 아유 또 경제네, 아유 또 법이네, 아유 또 기술이네. 나올 때마다 새로우면 안 되지. 어떤 읽으면서 답에서 나올 것들을 트렌드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진짜 독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마 아까 앞에서 했던 뭐 순서대로 묻는다, 뭐 유사한 단어들 핵심 포인트 잘 잡아라, 오른쪽에 정리한다,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라고. 꿀 같은 강의 공짜로 잘 듣고 있으니까 집중해가지고 이왕 들은 거 100점으로 연결을 해 봅시다. 자, 이게 바젤 3번이었대. 자, 바젤 협약은 수많은 국가에 채택했고 28개국이 하원으로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고 근데 가입하기 전에도 BIS 비율을 잘 지켰다. 바젤 기준을 따라야지 국제금융시장에서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따가 요놈 가지고 답을 어휘 문제 묻는 거지. 국제금융시장 이게 앞에 이렇게 있잖아.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쫓겨난다. 그런 얘기지. 자, 마지막 단락도 뭐 별 어려운 얘기 없고 바젤위원회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회원들이 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하지만 감독 권한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니까 법적 구속력도 없어. 하지만 100개가 넘는 국가가 따르더라. 이는 국제기구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까지 그러니까 가입 안 한 나라까지 자발적으로 아까 우리나라도 가입하기 전에 2009년 가입하기 전에도 시행했다고 했지.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이라고 하더라.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받아들이는 거.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 부르게 된다. 이런 조약, 뭐 제네바 조약 뭐 이런 것들. 바젤 기준도 언젠가는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현재는 말랑말랑하다. 끝. 별 내용 없지. 앞에서 BIS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BIS, 그 바젤 1, 2, 3, 그 다음에 바젤 기준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충분히 이해됐고 옆에 정리됐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됐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1번 문제에서 뭘 갖고 출제를 하냐면은 첫 단락이나 끝 단락에 있는 핵심어와 연결된 것들을 일치 문제로 주는 거라고. 저 구석진 곳에서 어딘가 아까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핵심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묻는 거라고. 아까 첫 단락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약이 아닌데 신뢰를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라고 했었지. 아니고 제재보다는 이렇게 거꾸로 된 거지. 딱딱한 법은 제재를 하는 거고 말랑말랑한 법은 신뢰로 구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거꾸로 해놓은 첫 단락의 맨 끝의 내용 그거를 잡아내면 되겠다. 뭐 오답률 그닥 높지 않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 자, 수능의 기준점 뭘 묻는다? 변화된 놈을 답에서 묻는다. 그걸 어떻게 묻는다? 순서대로 묻는다. 그래서 바젤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에서부터 어떻게 출제한다고? 바젤 2번 먼저 답에서 묻고 바젤 3번 답에서 묻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 여기 있잖아. 이게 뭐야? 수능 시험이야. 이게 장난치는 시험 아니라고.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러라고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는 거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지. 여러분들 3살, 4살만 돼도 하나, 둘, 셋, 넷 다 할 줄 알아. 왜 근데 국어 영역 볼 때는 그렇게 안 하냐고. 자, 까먹지 말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기출이 뭐야? 기준점이라고. 얘들아, 이 기준점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 기준점을 확인하고 비슷하게 연습해서 수능 문제 나오면 잘 풀어야 돼. 그 얘기라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전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변한 놈 먼저 일치를 확인하고 혹시 없으면 그 다음 변한 놈 그리고 안 변한 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수능이니까 당연히 변한 놈 먼저 답에서 묻는 거지. 국어 영역에서 답을 준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묻는 거고 그 중요한 게 뭐라고? 변화된 거라고. 자, 바젤 2 협약에 의하면은 위험 대비 자기 자본 최저 비율이 같지 않지. 그 다음에 바젤 2에 따르면은 자,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높다 아니고 아까 국채 비율이 다 달라져. 어떤 건 0%도 있고 100%도 있고 200%도 있고 그러면 싼 국채를 사고 비싼 회사채를 사면은 그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어 영역에서 꽤나 잘 나오는 여기서는 항상이냐 때때로냐 요거를 묻는 거고 더 잘 나오는 건 사실은 전체냐 부분이냐 요거를 훨씬 더 많이 묻지. 자, 정답은 3번이었고 가장 적절이니까 가장 적절 뭐라 했어? 핵심 내용 바젤 2번의 핵심 내용 너 찾을 수 있니? 아까 뭐라 했어? 바젤 2번 핵심 내용은 신용 위험도 은행이 초이스한다. 그래서 신용 위험도 은행이 초이스한다. 글자도 거의 안 바꿔.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자, 그럼 다음 장 넘기기 전에 대단히 쉬운 퀴즈를 내줄게. 자, 여기서 바젤 2번 갖고 답을 줬어. 다음 문제는 답이 뭘까? 바보 멍청이 아니면은 그러면 남은 게 하나니까 다음 문제 답은 바젤 3 갖고 주겠네요. 그게 바로 이 오답률 1위짜리 문제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능날 이 단순하고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인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야? 3살짜리 애들도 하나 둘 셋 넷 다 하는데 기껏 바젤 2에서는
신용위험도 은행이 초이스한다. 답을 찾았어.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젠장. 산수 나오고 표 나오고 답지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유 패스. 이런 바보 멍청이는 되지 말자. 그 얘기라고. 자, 두 가지 원칙 얘기해서 이렇게 산수가 나오면 산수를 먼저 간단하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아까 전에 문제가 뭐였어? 바젤 2번 가지고 답을 준 거고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고? 바젤 3번 있는 놈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딴 거 찾는 거라고. 아까 전에 문제가 바젤 2였는데 갑자기 여기는 바젤 1번 이런 식으로 주는 수능 문제는 없다고. 여러분이 기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년치를 갖다 놓고. 그렇게 순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험 문제 없다고. 적어도 수능은 없다고. 수능은 장난치는 기간이, 미안해. 한번 순서 바꿔봤어. 그건 이제 사설이나 뭐 이런 데서 장난치는 하는 거고. 수능은 순서대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답으로 준다. 잊지 말고 기억해서 실전에서 써먹어야 중요한 건 실전에서 써먹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기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안 그랬으면 그냥 해설지 그냥 쭉 갖다 놓고 야 해설 읽어 끝. 뭐하러 이렇게 목 아프게 떠들겠어. 여기 지금 답지 계산한 거 좀 써놨는데 수능날 이 계산이 빨리빨리 나올까? 이거 한 문제 푸는 데만 최소 5분 이상 걸려요. 어지간한 학생들. 그 5분이면 포기한 게 낫지. 한 문제가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한 문제 맥시멈은 3분이고 보통은 2분 이내로 끝나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원칙을 얘기한다. 경제나 과학기술 이런 데서 표를 주고 산수가 나오면 그 산수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으면 먼저 계산한다. 선지가 나왔을 때 선지를 하나하나 열심히 쳐다보고 계산하고 이런 뻘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날 시간이 없으니까 앞뒤 문제 답 고려해가지고 답이 되는 놈들 먼저 압축을 한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바젤 3 이렇게 달랑 하나 준다고.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계산 아니지. 자, 보완 자본은 10억. 여기다가 10억을 더 넣었대. 근데 바젤 3이 뭐였어 아까? 기본 자본이었지. 얘를 10억을 하든 뭐 1조 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안 바뀐다고. 그리고 위험 이걸 다 더했더니 334 해서 1000억이지. 1000억분의 50억이니까 5%. 6%가 안 되네? 보완된 기준은 충족할 수 없네? 끝. 이게 똘똘한 학생이 국어 영역을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나머지 설명은 간단하게 해줄게. 자, 1번을 봤더니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한다. 뭐 어려운 말 아니고 더 높다. 어떻게 해서 1000억분의 맨 위에 거 다 더했더니 110억이지. 11%니까 상회하겠군. 자, 2번 보니까 가중치가 20%면 그러면은 BIS 비율은 공시 비율보다 높았겠군. 미리 좀 써놨고. 자, 현재 몇 프로래? 50%래. 50%일 때 1000이면 20%면 어때? 그럼 1000보단 작아지겠지.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위험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거지. 자, 분모가 작아졌네? 분모가 작아지면 BIS는 어때? 이거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 뭐 대단히 어려운 추론 아니야. 그냥 분모, 분자 요거만 생각하면 돼. 자, 3번이 사실 제일 추론이 많이 들어간 건데 이것도 별거 없어. 자,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컸다면 그러면은 위험 가중치는 낮았겠군 이라고 한 거고. 자, 국채가 큰 돈이래. 큰 돈에다가 몇 퍼센트 가중치를 했더니 300억이 나. 300억은 여기 있는 거야. 자, 회사채는 더 작은 돈인데 몇 퍼센트 했더니 300억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중치가 더 낮아야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이게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니까. 전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요거를 끄집어내는 걸 훈련해야 되고, 별게 무슨 뭐 방정식도 아니고, 단순한 그냥 곱셈 정도.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곱하기 큰 거. 그래야 같은 값이 나오지. 이해됐지? 계산 편하게 해줄까? 100 곱하기, 만약에 1000이 있었다. 그러면 300이 되려면은 100분의 30 이러면 되는 거지. 자, 여기는 뭐 600이 있었다. 그러면 300이 되려면 100분의 50. 여긴 100분의 50, 여긴 100분의 30. 얘가 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군. 요 얘기야. 자, 갑은행이 바젤 1 기준으로 하면은 600억이 되겠군. 자, 여기는 지금 바젤 2번이야. 바젤 2번은 아까 몇 프로? 50%. 자, 50%일 때 300억이니까 바젤 1번은 100%였지. 그럼 100%니까 600억. 대단히 간단한 얘기를 천천히 혼자 수능 다 끝나고 천천히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얘를 수능날 만약에 계산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야. 우리 국어 영역은 이 산수 계산을 몽땅 하세요. 이 시간 걸리라고 던지는 거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간단하게 풀리도록 핵심만 찾으면 그리고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만 알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쉬운 게 국어 영역이다. 자, 기억은 말랑말랑한 법이었고 그 바로 위에 그대로 답이 있지. 그래서 회원이 없는 국가인데 제도화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뭐 그런 얘기였고 간단한 얘기. 자, 문맥상 그래서 뭐 아까 여기야. 국제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젤에 가입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장 진입을 못한다. 그런 얘기지. 간단한 문제. 자, 마지막은 바젤이 여기 있는 거야. 스위스 맨 위에.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설명 보면은 왜 하필 바젤에다 만들었냐? 독일에서도 가깝고 프랑스에서도 가깝고 기차가 다니는 길목이거든. 그래서 바젤에다가 위원회를 설치해갖고 왜냐하면 이게 생긴 게 1930년 무려 한 100년 전이니까 비행기도 잘 없고 기차 타고 다닐 때니까 기차 육상 교통이 굉장히 중요할 때였다고. 요게 이제 바젤 위원회 본부 건물이고. 자, 스위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우리 스위스 여행 가면은 여기로 많이 가지. 취리나 제네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수도는 베른이야. 수도는 베른이지만 이렇게 보통 제네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제네바는 온갖 국제기구 다 있는 동네. 유엔도 있고 세른이라고 이과생들은 알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긴, 입자 물리 가속기? 그게 몇 킬로래나, 100킬로래나?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100킬로짜리, 어, 원자 핵, 이거 뭐 충돌 장치 뭐 이런 거 만든 거야. 어쨌든, 그 다음 뭐 적십자도 있고, 전 세계 시계 제일 유명한 게 제네바 이 동네에서 만든 시계지. 자, 베른 거쳐서 알프스 산이 매우 잘 보이는 요 인터라켄, 요 융프라우 꼭대기에서 신라면, 컵라면을 판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스위스의 뉴욕인 취리히,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거쳐가지고 보통 독일로 가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를 가든가. 바젤은 사실 이렇게 구경 가는 동네는 아니지. 딱히 유명한 게 많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 지문을 실전에서 어떻게 내가 잡아내고 실제 문제 풀 때 어디까지 내가 잡아내서 선지를 고를 건가, 어떤 선지를 좀 덜 볼 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곧 끝나고 해외여행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스위스, 수능 잘 보고 스위스에 놀러 가서 산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